사법부가 자폭했다.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어제 결정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짓말, 그리고 백현동 4등급 종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 이 두 개의 거짓말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거짓말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는데, 자, 정치인은 뭘로 정치합니까? 말로 하죠. 정치인의 말은 그것이 가장 큰 행위입니다. 이재명의 말이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 됩니까? 인식이 되려면 이재명이 혼자 머릿속에 생각했다는 뜻, 생각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재명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제가 관심도 없지만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을 텐데 그 더러운 것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일단 그 더러운 입을 통해서 나와서 말이라는 형태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순간 이것은 정치인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행위가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더구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이의 말, 정치인의 행위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되풀이 됐어요. 그것도 대선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걸 행위가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거예요. 이런 몰상식한 것들. 이 파렴치한 것들이지. 이런 판결을 어떻게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내놓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백현동 협박했다고 지금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협박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다 밝혀졌어요. 그러자 협박했다는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재판부의 판시 내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받아서 4등급이나 종상향을 시켜줬다. 협박받아서 라고 한 이재명의 거짓말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이걸 거짓말이라고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선 전에 대선 한참 진행되는 중에 나온 발언들이고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면 대선 때 이재명이의 가장 심각한 약점이 뭐였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이에요. 다 수천억씩 이권이 오가는 거악 카르텔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에요. 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책임자가 고 김문기 씨였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가 종사향, 4단계 종상향이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 대선 현안을 이재명이가 하나는 방송을 통해서, 하나는 국정감사, 생중계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국민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게 하나는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니까 처벌할 수 없고 하나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하는 판사들이지. 이 판결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판결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또 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이가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사진이 원래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인데 그중에 이재명이하고 유동규하고 고 김문기 씨 얼굴이 나오는 요걸로 확대해서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하면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도 수백 개 채널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방송 중에 사진 확대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방송 하나라도 있어요? 전부 조작이네 그러면. 아니 이것들이 도대체 이게 원시시대 이 돌석기 갖고 사는 자들인가?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죠? 이 좌파 판사들이 이재명 무죄 결론 내려놓고 그리고 이거를 짜맞추려고 보니까 이게 뭐 조리를 세울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저것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을 장황하게 1시간 반 동안 늘어놓은 겁니다. 이래 놓으니 고등법원의 공보관인들 무슨 수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이 황당한 결정을. 그래서 설명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수로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합니까? 이런 궤변을. 자, 검찰은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자 2시간 반 만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상고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이재명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1심에서도 고 김문기 씨 관련으로는 무죄가 나왔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한 겁니다. 올려치기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2심 서울고등법원 제6-2 형사부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년 12월 22일에서 29일 대선이 한참 진행될 때 4회 방송에 출연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김문기와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고, 도지사가 돼서 기소된 다음에야 김문기를 알게 됐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2021년 10월 20일 이것도 대선 한참 진행 중인 때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국토부에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거나 의무조항을 적용해서 변경했지, 의무조항에 근거한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아서 했을 뿐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자기들은 공소를 했다는 거예요.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 이재명의 주장만을 선택했고,
당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백현동 용도 변경 어떻게 했냐고 하는 의혹이 대선 막바지에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재명의 발언이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 위법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항소하겠다, 이렇게 상고하겠다, 대법원에 이렇게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자기들 생각과 달라도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고방침을 밝힌 검찰의 입장은 매우 격렬해요. 검찰이 전부가 다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핵심을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 때 핵심 실무자였다. 그런데 그 김문기 씨가 극단 선택을 하자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함으로써 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것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라는 대형 사건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문제다. 2심 판결처럼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일축할 문제가 아니다. 또 이재명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했는데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지역 상향 압박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걸 협박받아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2심은 이러한 이재명의 거짓말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박 여부가 어떻게 의견 표명이 될 수 있는가? 궤변이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민의힘은 2심 판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이다. 정점식은 사진이 조작됐다, 이 문구를 보고 김문기, 유동규와 이재명이가 골프를 안 쳤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 아니냐.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일반 국민이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데 그 점에서 2심 판결은 완전히 잘못됐다.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본인이 직접 인허가를 결정했는데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는가? 명백한 법리 오해다. 특히 백현동 경우에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에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미 성남시에 로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확정했는데 그것마저도 부인하고 성남시가 로비가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 했다고 하는 이재명의 거짓말을 인정해 준 것 아니냐.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뭐 대법원에서 바로잡으면 되지. 하지만 그 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고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무죄 취지 2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2심에서 또 재판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이런 것을 이재명이가 노리고 있지 않냐. 따라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고를 하지 못한다. 쥐가 무죄가 나왔는데 유죄로 상고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은 상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한이 7일로 되어 있는데 7일을 이재명은 쓸 수 없다. 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20일의 시간이 있는데 그 20일도 쓸 수 없다. 이재명은 상고를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 상고와 관련해서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데 검찰은 하루만 해도 상고 이유서 써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한 달 가까이를 당길 수가 있다. 그러니 검찰이 2시간 반 만에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고 상고를 하면 된다. 1심과 2심 모두 증거가 동일하게 인정됐기 때문에 2심의 무죄가 법리적 오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되고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이 2달 안에 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확대된 사건, 확대된 사진 이게 조작됐다고 하면서 증거로 채택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마 수십만 대가 달려 있을 거예요. 이 카메라들이 전부 번호판 확대해서 과태료 벌금 매기거든요. 이거 전부 조작이라고 국민들이 인정 안 하면 어떡할래 이제? 라는 댓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파 판사들이 증거가 명확한데도 이재명에게 아예 작정하고 면죄부를 줬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파기환송을 하면 시간만 잡아먹는다. 따라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하고 곧바로 자체 판결로 가는 방법이 있다. 자체 판결 방법이 있어요. 이 자체 판결을 파기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기재판은 다시 2심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확정되는 겁니다. 파기재판은 상급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대신에 파기환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합니다. 소송 기록, 1심,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가 충분하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직접 파기 재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거의 안 걸린다. 류근일 선생은 조희대 대법원이 응답하라. 이재명 과연 무죄인가? 이재명을 수호하는 방탄사법 카르텔이 권순일, 유창훈, 김동현, 이예슬, 정재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냐? 조희대가 응답하라. 이재명 과연 무죄라고 생각하냐?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자유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응답하라. 이재명 과연 무죄라고 생각하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의가 산산조각 났다. 이재명이 무죄라고? 정의가 산산조각 났다. 대한민국이 이런 판사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이재명이 국토부 협박에 대해 직접 언급을 안 했다고? 이재명이 국감장에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이 과장은 됐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그게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여보시오, 판사님들. 국민이 정말 개돼지로 보이요. 국감장에서 이재명이 뭐라고 말했는지 저도 듣고 여러분도 다 들었습니다. 그가 직접 협박이라는 발언을 했는데도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 복귀만이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판결을 보고 오늘 논평을 준비하면서 중앙지법의 지귀현 판사가 다 죽어가던 사법부에게 그래도 숨통 하나를 털어주려고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까지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린 사법부 자폭의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짓말은, 정치인의 거짓말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이재명의 거짓말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터져나왔어요. 방송을 통해서 계속됐고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졌어요. 다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나 수천억 원의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악 카르텔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에 이재명이가 조금이라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이재명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바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터져나온 방송을 통한 거짓말, 국정감사자를 이용한 거짓말, 이게 어떻게 인식 수준이고 의견 표명 수준입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건데, 대선에 이기려고.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유권자한테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실수로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실수로 재산 등록을 잘못한 것만으로도 시장 군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거짓말을 계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를 무죄를 줘요? 이건 그야말로 사법부가 자폭한 거죠. 우린 더 이상 사법정의 같은 거 없어. 우리는 이재명 똘만이야. 이재명 개똘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자폭한 거 아닙니까? 파기재판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파기자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기다릴 상황도 아니에요. 이제 어떤 재판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헌법재판인들 믿을 수 있습니까? 대법원 재판인들 믿을 수 있어요? 국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선출하지도 않은 자들이 헌법재판관이네 대법관이네 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죠. 헌재 앞으로 가야죠. 대법관 앞으로 가야죠. 국민의 행동만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행동만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동합시다.